젊을 땐 친구가 많아야 든든했죠.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고 연락처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인맥이고 그게 성공의 지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은 친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혹시 요즘 친구가 줄어서 쓸쓸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예전처럼 번화한 인간관계가 그리우십니까? 잠깐 그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 중에서 정말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당신이 힘들 때 진심으로 곁에 있어 준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어쩌면 해방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반대 성격의 두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평생 외향적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원래부터 내향적인 성격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60대를 넘어서면서 두 분 모두 비슷한 깨달음에 도달하셨더라고요. 먼저 김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인 김 회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이 재산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으로 30년을 일하면서 인맥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셨죠. 직원들과는 매주 회식을, 거래처와는 정기 골프 모임을, 동창들과는 원래회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800명이 넘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명절에는 300건이 넘는 안부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가든 아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든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됐으니까요. 그런데 65세에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상 이익이 없어지자 연락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며 실망도 하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예전엔 하루에 20통 넘게 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젠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안부까지 물어가며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김 회장님은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 동료 중에서도 정말 마음이 통하는 두세 명과만 가끔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책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웃긴 건 이렇게 살아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요. 이번엔 정반대 성격의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72세 이 선생님은 원래부터 조용한 성격이셨습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시면서도 동료들과의 회식보다는 혼자 책 읽는 시간을 더 좋아하셨죠. 주말에도 집에서 독서하거나 글을 쓰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생님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건 퇴직 후였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도 있고 업무 때문에라도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은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했지만 이 선생님 본인은 이상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건 좋아했지만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정말 아무도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동창회에도 나가고 동네 어르신 모임에도 참석하고 문화센터 강좌도 들었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사람들과 어울리긴 하는데 전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의미 있는 연결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 이 선생님은 옛 제자 중에서 가끔 연락하는 두세 명과 진솔한 편지를 주고받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독서광 할머니와 한 달에 한 번씩 책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다시 사랑하게 되셨다고 해요. 예전엔 혼자 있으면서도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젠 당당해요. 이게 내 본 모습이고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는다는 걸 확실히 알겠거든요. 정반대 성격의 두 분이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도달한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많은 관계보다 의미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김 회장님은 외향적인 삶에서 내향적인 평온을 발견했고, 이 선생님은 내향적인 성격을 더욱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결국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가 아니라 진짜 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배운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공식은 사실 그 시기에만 유효한 공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에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넓은 인맥을 통해 기회를 찾아야 했죠. 그때는 함께 있어야만 의미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마음도, 뇌도, 인생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다는 깨달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에 처신의 기준을 세우고 40에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으며 50에 하늘의 뜻을 안다. 여기서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깨닫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인정과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주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곧 내 가치의 증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폭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편히 기댈 수 있는 단 몇 명이라는 것을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던 시절을 지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로 맞춰가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되죠. 이걸 외로움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진 것,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매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와 심리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거든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인간의 뇌는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의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말 가까운 관계는 30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는 5명 내외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한계를 무시하고 억지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로감을 느끼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뇌가 점점 현명해집니다. 한 실험을 해보니까 60대 이상의 뇌는 젊은 사람보다 선택적 주의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불필요한 자극은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죠.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어울리려 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센 교수가 연구한 사회 정서 선택 이론을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더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만남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변화 덕분에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한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만족도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신경 쓰기는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연구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결핍이 아니라 뇌와 마음이 더 현명해진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젊을 때처럼 활발한 사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마치 60대, 70대에도 20대, 30대처럼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 성공적인 노년이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액티브 시니어는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많은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소수의 깊은 관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억지로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안 가면 친구들이 서운해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참석하는 것보다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 한두 명과 조용한 곳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젊을 때는 고독을 두려워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는 것. 이런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진정한 성숙은 불가능해요. 명상가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함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10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면 그 10명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10배 더 깊어질 수 있어야 해요.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진심이 담긴 대화를,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와의 관계. 이런 가족 관계야말로 노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을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친구 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의 개수가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억지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대신 기존 관계들 중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가벼운 안부만 나누던 이웃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 대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힘을 기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조건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그냥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 동네의 변화, 사람들의 표정 같은 것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독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보세요. 철학책, 역사책, 자서전 같은 것들을 읽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글쓰기도 추천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손글씨로 써도 좋고 컴퓨터로 쳐도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셋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젊을 때 일에 바빠 소홀했던 가족들과의 관계, 이제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분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거든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젊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훈계하는 부모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관계가 되어보세요.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거죠. 손자, 손녀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경험, 그것만으로도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미뤄둔 사과나 대화가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하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언제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소원해진 가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보세요. 넷째, 가벼운 인연들도 소중히 여기세요. 깊은 관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깊지는 않더라도 따뜻한 인연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져요. 동네에서 마주치는 상점 주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 이런 분들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와 안부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이런 간단한 대화들이 쌓이면 외롭지 않은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만들어 보세요. 친구가 줄어든 자리를 새로운 활동으로 채워보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원예,
요리, 사진 찍기 등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설령 혼자 하는 취미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취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즐거운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말이에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정적 속에서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은 봄과 여름 같아서 많은 만남과 새로운 관계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가을과 겨울 같아서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것을 쇠퇴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낫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모든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상태를 의미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를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외향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성공의 지표로 보는 문화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상 가장 깊이 있는 사상과 예술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서 진정한 창조가 일어났어요.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릴 때 혼자서 4년을 보냈습니다. 베토벤은 말년에 청력을 잃고 더욱 고립되었지만 그 시기에 가장 깊이 있는 음악을 작곡했어요. 물론 우리가 모두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한 일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축적하는 시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전달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글로 쓸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 전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쳤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맛,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변화, 가족의 웃음소리.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여기는 시각 자체가 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노년을 바라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보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70대의 삶은 20대, 30대의 삶과 완전히 다른 목표와 가치를 갖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얻기보다는 가진 것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는 시기예요. 많은 경험보다는 깊은 경험을, 넓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칼 융은 인생을 두 개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반은 외적 성취의 시기로 사회적 성공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반은 내적 성취의 시기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적 성취로 관심이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남아있는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들조차 자신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시시한 잡담만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서로의 삶에 대한 성찰을 나누거나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회를 털어놓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대화들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독서 모임이나 함께 산책하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는 모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모임들은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즐거움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을까? 사회와 단절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이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실제로 고립과 우울증은 노년기의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선택적 고독과 강제적 고립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택적 고독은 자신이 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내적 평화를 느끼고 자신만의 활동을 즐기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죠. 반면 강제적 고립은 원하지 않는데도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립되는 경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적 고독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만의 일상 리듬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휴식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리듬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둘째, 자신만의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매일 저녁 일기를 쓴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꽃을 사서 집을 꾸민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신의 안전망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2~3명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동네 의사 선생님이나 복지관 직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사회와의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유지하세요.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동네 상점에서 장을 보거나 은행에 가거나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자원봉사나 종교 활동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큰 부담 없이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다섯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혼자 있는 것이 평온하고 만족스럽다면 그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울하거나 불안하다면 그것은 도움을 요청할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인생이 고장난 게 아니라 삶이 가벼운 껍질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한 인간관계는 마치 나무의 잎사귀와 같습니다. 보기에는 무성하고 풍성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죠. 하지만 나무의 본질인 뿌리와 줄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관계들은 그 잎사귀들이고 남아있는 진짜 소중한 관계들은 뿌리와 줄기인 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과 충분히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신과 친해지는 것,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함이다. 누구의 도움이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에요. 곁에 남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내 안의 나.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충만합니다. 더 이상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더 이상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수의 진짜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축복받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당히 그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격려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된 관계들 때문에 서운했던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끼셨는지 혼자만의 시간에서 어떤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그리고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